자, 이번 시간에 같이 2회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2011년도 제 2회가 되겠습니다. 제 2회. 자, 41번 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우리 중간 변압기 쓰이고 있는 이유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직권 정류자 전동기 중간 변압기가 잘 나와요. 실제 가끔 이렇게 심심치 않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하는 역할이 보통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뭐예요? 우리 1번에 있는 정류자 전압의 조정, 그죠? 전압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자 상수의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답은 얘는 몇 번이란 얘기예요? 2번이 된다고 얘기해요. 상수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할 때 속도의 이상 상승 방지 역할, 그 다음에 시료건 수비의 조정, 이런 것들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닌 거 물어보면 2번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41번 문제는 그 감소가 아니라 증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42번 보시면 보통 농용에 비하여 이중 농용 전동의 특징인 거 물어봤는데, 우리가 일단은요, 기동 전류는 무조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기동 토크는 클수록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그거 기본만 보시면 돼요. 어쨌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중 농용이라는 것은 보통 농용보다는 좀 더 보완을 했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이중 보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동 전류는 무조건 작아지는 거고요, 기동 토크는 커지는 거야. 그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동 토크 크다. 3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참고적으로 하나 제가 적어드리면, 기동시의 기동 전류는 작아지더라. 이중 농용을 했을 때. 그래서 보완을 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3번 문제 갑시다. 동기기에서 동기 리액턴스가 커지면 동작 특성이 어떻게 되는 거 물어봤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전압 변동률하고 동기 화력이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전압 변동률 한번 써볼까요? 우리 동기기 쪽의 전압 변동 공식은 Vn분의 V0 마이너스 V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동기 리액턴스 값이 커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기 발전기 안에 동기 리액턴스 분이 존재하는데, 그 동기 리액턴스 X, 유도성 리액턴스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손실이 어떻게 될까요? 리액턴스가 커지면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손실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전격 전압, 부하를 걸었을 때 전압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전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떨어지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전압 변동률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얘가 떨어지면 손실이 커져서 전압이 떨어지면 전압 변동이 커지겠다. 전압 변동률이 항상 0에 가까운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손실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전압 변동이 커진다는 얘기는 손실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기화력이 있는데, 동기화력 공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EZS분의 2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델타가 되겠죠. 여기서 이 ZS 값은, 여기 있는 ZS 값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 동기 리액턴스와 같다라고 얘기했죠. 동기 임피던스는 동기 리액턴스와 같다. 저항값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기화력 공식인데, 동기 리액턴스가 커지게 되면 동기화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비례에 의해서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커지고 동기화력은 작아진다.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압 변동이 커지고 병렬 운천 시 동기화력이 작아진다.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런 공식들을 기억을 해가지고 이런 비례 반비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바뀌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으로 암기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44번 보면 철수를 알 수 있는 시험 물어봤는데, 우리가 등가위로 변압기에 이것도 잘 나온다 그랬죠. 제가 등가위로 등가입니다. 등가위로 작성 시 우리 필요한 시험이 있었잖아요. 우리 3가지가 있었을걸요. 그래서 얘도 아까 우리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과 똑같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부와, 다른 말로 우리 개방시험이죠. 그 다음에 3번째 우리 단락시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부와 시험, 개방시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 철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 전류가 들어갈 것이고, 또
또 하나가 누가 들어가? 여자 어드미턴스가 들어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단락시험에 들어가는 건 누구예요? 동선, 임피던스, 뭐 전압이나 뭐 임피던스 와트, 임피던스 동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예요? 단락 전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철선으로부터 알 수 있는 시험이 누구냐? 무부하 시험, 개방 시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4번이 되겠다, 그 얘기죠. 다음 45번. 병렬운전 중에 A, B 두 동기 발전기 중에서 A 발전기 여자를 B기보다 강하게 했대요. 즉 뭐냐면 A기의 여자 전류를 크게 했다는 얘기죠. 그때 A 발전기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 얘가 여자 전류가 커지게 되면 자속이 커지죠. 그럼 뭐가 커져요? 기전력이 커지죠. 우리 동기발전기 유기기전력 공식 4.44 K오메가 FM 파이 공식에 의해서 자속과 기전력은 비례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기전력이 커지면 발전기 용량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부하분담비가 어떻게 될까? 요 공식 이런 관계들 잘 나오죠. 우리 시험에 부하분담비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러면서 항상 따라오는 게 누구예요? 역률이죠. 역률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감소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어떤 전류가 흐릅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보통 우리 위상특성 곡선 관계를 따져주면 됩니다. 우리 여기가 IA, IF 이렇게 따져가지고 역률을 갖다가 우리 여기 기준점을 코사인 세타 1로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여자 전류가 지금 역률이 감소한 거잖아요. 역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 어떤 전류가 옵니까? 왼쪽으로 가면 우리 누구예요? 부족여자 해가지고 지역률이 발생되죠. 뒤질 때 역률, 지역률. 그럼 또 뭡니까? 이게 결론은 지상전류가 되는 거죠. L로 존재되는 거죠. 리액터로. 그래서 지상전류 얘기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90도 뒤진 전류가 흐른다. 느린 전류 흐른다. 2번을 찾으면 되겠죠. 반대는 뭐예요? 진역률, 진상전류 C, 콘덴서로 작용한다라는 얘기였잖아요. 이렇게 따져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46번 볼까요? 6번 가도록 합시다. 46번 문제는 유도전동기의 제동법 중 유도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한 상태에서 동기속도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여 유도발전기 밑줄 그시고요. 유도발전기를 동작시킴으로써 그 발생된 전력을 전원으로 반환에다 밑줄 그세요. 반환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반환자라는 얘기는 뭐야?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준다는 얘기거든. 가다가 다시 피드백에서 되돌려주는 게 반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회생제동이라고 답을 갖다가 잡아주면 되겠죠. 회생이라는 게 뭐야? 다시 되돌려서 재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회생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반환자 나오면 무조건 회생입니다. 그다음 우리 역상은 뭐예요? 역상은 3상 중에서 2상을 맞바꿔가지고 우리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킬 때 쓰는 거죠. 그게 역상이고요. 발전제동이라는 거는 뭐예요? 전동기를 전원에서 분리하게 되면 발전기로 동작이 돼요. 그 발생된 전력을 저항해서 연료 소비시켜서 제동을 시키는 방법이 발전제동이다. 그래서 밑에 해설 나와 있으니까 풀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반환자 나오면 무조건 회생이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47번 문제. 47번 권선의 계수 나왔는데 이거 지난번에 한번 앞쪽에서도 문제 풀었던 거예요. 우리 권선의 계수라는 것은 K 오메가를 얘기하는데 우리 단절권 계수와 분포권 계수를 곱한 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얘는 답이 얼마 나온다고 했어요. 0.8 얼마로 시작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 풀 때는 0.8 얼마 나온 게 아마 답이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찍으면 되는데 지금은 0.8로 시작하는 놈이 3번하고 4번이죠. 그래서 얘는 풀어봐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되면 답을 외워버려도 돼요. 이거 어차피 한 문제밖에 없어. 자, 일단 풀어볼게요. 단절권 계수 KP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항상 단절권 계수 나오면 어디 가고 싶다 그랬어? 사이판 가고 싶다 그랬죠? 근데 뭐 타고 간다 그랬어? 우리 비행기나 배 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에다가 2분의 베타 값이 얼마예요? 일단 180 곱해야 되고요. 파이. 자, 베타 값은 거기 얼마 줬냐면 코일 간격, 극간격이 75%라는 얘기는 베타 값이 0.75 넣어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100분율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코일 간격은 극간격의 75%라는 얘기는 0.75가 되겠구나,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원래 베타이가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이거든요. 그러니까 75% 0.7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0.924 정도 나오죠. 0.924.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포관계수 물어보면 항상 어떻게 돼요? 계산 문제라면 분자 무조건 2분의 1. 공식 어떻게 됩니까? 밑에 Q 사인 EMQ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자, 매근매 상당 슬로스를 안 줬을 거예요. 그럼 Q를 또 구해야 돼. Q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 PM분의 S라고 했죠. 아까 1회 때도 한번 제가 잡아드렸는데. 그래서 매근매 상당 슬로스니까 극수가 4극, 상수가 3이고 슬로스가 48이래요. 그럼 12분의 48이니까 4인가요? 네, 4 사인. 그 다음에 요거 4고 요게 3이니까 12에 2 곱하니까 24분의 파이가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계산하면, 요거 정리하면 일단 어떻게 돼요? 여기 4, 2, 8. 그죠? 사인에다가 24분의 파이 분의 1 하고 정리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약 0.958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0.924 곱하기 0.958 잡아주면 요거 0.887에서 답 4번 나와요. 안 되면 요 숫자 외우자. 뭐 물어봤을 때? 권선에게서 물어봤을 때. 그죠?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넘어가 48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딱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권 변압기 나왔는데 W2 원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물어봤죠. 지금 그림 보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건데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단권 변압기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해서 되어 있죠. 보게 되면 여기가 W1, 뭐 W2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W2에 흐르는 전류 물어본 거, 여기가 이제 10A라는 얘기고요.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5A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지점에 점이 하나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얘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나가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W2에 흐르는 전류 물어봤잖아요.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나가는 놈에서 들어오는 거 빼면 여기 나오겠죠. 왜냐면 두 개 들어가는 놈 더하면 전체 전류가 나와야 되니까 킬로유포 붙이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W2에 흐르는 전류란 놈은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요 놈을 I1, 요거 I2라고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요거 I2에서 I1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5 해가지고 얼마예요? 5A가 된다는 얘기예요. 5A. 그래야 여기 5A, 여기 5A 흘러가면 두 개 더하니까 10A 이렇게 해서 나간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밖에 없죠. 그래서 답 1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하나 보도록 합시다. 49번. 자여자 인버터의 출력 전압의 제어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거 물어봤는데, 이것도 하나 답이라고 쓰세요. 이거 우리 그 앞쪽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요거 한 문제밖에 없죠, 얘도. 그래서 우리 출력 전압의 제어법에 주로 사용되는 게 펄스 폭 변조 방식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50번 하나 풀까요, 여기다? 중권의 밑줄거고요. 우리 중권 나왔을 때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100V의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회전수 물어보이는데요. 우리 중권 파권 나오면 항상 나오는 직류발전기 유기전력 공식은 얘예요. 그 V 플러스 I RA가 아닙니다. 무조건 중권 파권 나오면 A분의 P자 파이에 60분의 N, 요거 가지고 푸는 거죠. 중권이면 요거는 약분되겠죠. 중권에서는 A하고 P가 같으니까. 파권은 항상 2가 된다고 했던 거죠. 그럼 여기 N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을 이항하면 되겠죠. 그럼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요 물어본 놈의 같은 위치에 있는 놈들 무조건 밑으로 가는 거죠. Z5분의 2 곱하기 60인가요? 이렇게 해서겠죠. 이렇게. 중권이니까. 그래서 Z파이가 얼마예요? Z가 총도체수 500이고요. 그 다음에 자속이 얼마예요? 자속 파이가 0.01 한극당이죠. 우리 한극당 기전력이니까 이 값이. 그 다음에 기전력이 얼마냐면 우리 기전력이 100V라고 했어요. 100V 곱하기 60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200rpm 나옵니다. 답이 몇 번? 2번이 되겠죠. 2번. 그죠? 계산하면 요거 날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날라가죠. 그래서 500분의 60인가요? 하게 되면 이게 날라가지가 않죠.
요게 6000이고 요건 5니까 그죠? 저 잘못 봤네요. 요게 6000이고 요게 5죠, 5. 그러면 6000 나누기 5 하면 1200rpm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51번 갈게요. 51번 문제도 지구상의 존재는 딱 한 문제입니다. 변압기 기름 중 아크 방전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를 물어봤는데 우리 수소죠. 대략 비율이 한 57, 74% 그 사이 범위 내에서 발생이 되는데 57%에서 74%는 얘기 절반이 넘어가는 분량이에요. 양이. 그래서 답 이거 1번 수소로 잡아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폐형으로 쓴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전폐형으로. 그 다음 52번 가도록 합시다. 52번. 이것도 한 문제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딱 한 문제. 우리 다음 중 DC 서브 모터의 기계적 시정수를 나타내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 그 시정수라는 놈은요 결론은 토크, 관성 모멘트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 거기 보면 J는 관성 모멘트라고 돼 있는데 관성 모멘트가 커지면 회전 관성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시정수가 크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토크하고 우리 J라는 놈 관성 모멘트는 비례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R과 J가 비례관계가 성립되겠죠. R이라는 놈은 이제 권선의 저항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J가 위에 있고 R이 위에 있는 거 찾으면 돼요. J하고 R이. 그래서 답은 2번밖에 없겠죠. 그 관성 모멘트하고 그 시정수하고 비례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다음 이어서 53번 가도록 합시다. 53번 문제는 동기기 문제인데 전격 전압이 6600V고요. 역률이 1로 운전할 때 전압 변동률이 12%래요. 자, 여기 적어볼게요. 우리 일단 전격 전압이니까 VN이 되겠죠. 6600V.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몇 프로예요? 12%. 그죠? 그 다음에 여자와 회전수를 조정하지 않은 상태로 무브와 운전하는 경우에 단자가 무브할 수나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결론은 전압 변동 공식을 쓰게 되면 이런 얘기죠. Vn분의 V0-Vn이에요. 그럼 지금 이 무브할 수나 물어봤다는 얘기야. 그럼 항상 우리는 무브할 전압과 전격 전압 중에 누가 더 커요? 항상 무브할 수가 크겠죠. 손실이 없으니까. 그럼 요거 큰 놈은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항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큰 놈은 작은 놈에다가 이상하게 생긴 놈을 갖다가 곱해주라고 했던 거예요. 항상 기준 얼마야? 플러스 1이 된다고 했던 거죠. 그 다음 만약에 작은 전압 물어보면 요것만 넘겨서 큰 놈에다가 이상한 놈을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거 물어본 거니까 작은 놈이 얼마야? 6600. 그러니까 6600은 당연히 큰 전압이 나오겠지 하면. 그럼 12%란 얘기는 얼마입니까? 0.12인가요? 그쵸? 0.12 플러스 1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1.12가 되겠죠. 1.12. 그래서 6600 곱하기 1.12 하면 7392V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 답 몇 번? 답이 2번인가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 2번. 자, 계속해서 5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 자, 54번 문제는 54번 문제 여기다 한번 정리해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54번 보시게 되면 전보아시 전류가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전류가 0.88이고요. 역률이 0.89래요. 자, 그리고 속도 회전수가 7000rpm이고 주파수가 60Hz. 그 다음에 115V 단자 전압이 되겠죠. 이거 단상 직권 전동기가 있다. 그때 회전자 직권 계좌권선의 실효 저항의 합은 58옴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계좌 저항하고요. 계좌 저항하고 전기자 저항의 합이 이렇게 쓸게요. RA 플러스 RS의 합이 얼마란 얘기냐면 58옴을 줬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직권전동기에다 밑줄을 그으셔야 돼. 직권전동기. 자, 그 다음에 이 전동기 기계손을 10W라고 했을 때 전보아시 부하에 전달되는 토크는 약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계좌의 자속은 정연파 변화를 한다고 하고 브러쉬는 중성축에 놓여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우리 토크란 놈을 갖다 잡아야 되는데요. 우리 토크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원래? 0.975에다가 n분의 p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 단위가 지금 뉴턴 메타도 있고 킬로그램 메타인데 킬로그램이 아니라 그램 메타로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편의상 제가 일단
그 그람 메타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원래 뉴턴 메타면 2파이 n분의 60의 p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답이 그람 메타로 나오기 때문에 0.97로 n분의 p로 잡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p가 누구냐면요, 전보아시의 출력이 되는 거예요. 전보아시 출력. 그래야만 그때에 대한 토크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보아시에 전달되는 토크를 물어봤잖아요. 세 번째 줄인가요? 거기 보시면. 그래서 전보아시 출력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자, 0.975에다가 그람 메타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원래 단위가 어떻게 나오면 킬로그램 메타거든요. 그럼 그람 메타로 가려면 킬로를 빼야 되니까 10의 3승을 잡아줘야 되겠죠? 여기다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는 N은 줬어요. 맨 위에 7000rpm이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P 값이 되는 거야. 이 전보아시 출력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출력을, 전보아시 출력이라고 넣으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 P라고 했을 때 이 P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P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제가 이 출력이잖아요. 어쨌든 전보아시 출력인데, 출력이란 놈은 뭐야? 입력에다가 뭘 빼야 되는 거예요? 손실을 빼줘야 돼요, 손실을. 그럼 입력은 누구냐면, 이때 P가 와트로서 우리가 그 유효전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어진 VI 코사인 세타, 이 주어진 걸 갖다 유효전력 공식을 갖다 이용할 거고요. 입력이 그러니까 이 유효전력 공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손실은 I제곱에 R이 있죠. 우리 동선이라고 하는 그 손실을 갖다 잡아넣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이걸 다시 쓰게 되면 P라는 놈은 어떻게 되냐면요, VI 코사인 세타에다가 실제 I제곱 R인데 I제곱에 이 R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직권전동기라고 했으니까. 그럼 아까 얘기했던 RA 플러스 RS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해요. 직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먼저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지요. 그래서 입력 조건이고 나머지가 손실이 되더라. 그래, 입력의 손실을 빼야 출력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V가 얼마예요? V가 얼마냐면 115V가 되는 거고요. 전류 I가 얼마냐면 전보아시 전류 0.88이 되는 겁니다. 전보아시 조건이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역률도 줬잖아요. 얼마? 0.89가 되겠죠? 89%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한 다음에 I제곱을 잡아주면 됩니다. I제곱은 누구냐면 0.88이 되는 거죠. 똑같이. 전보아시 전류. 그 다음에 저항 두 개 합친 거, 우리 합성저항 58옴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요,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제가 한번 해봤는데 45.1528 정도 나오더라고요. 45.1528 와트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 구했는데 바로 또 넣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값은 누굴 구한 거냐면 전보아시 출력 P 값을 구한 건데요. 자, 봐봐요. 45.1528 이 상태에서 뭘 빼줘야 되냐면 거기 또 기계손을 줬거든. 기계손.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 기계손을 빼줘야만 실제 출력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계손이 지금 얼마 줬냐면 10W 줬죠. 10. 그래서 요걸 빼야, 손실을 빼줘야만 전체 요 전보아시 출력이 나오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 구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35.2 정도 나오네요. 약 35.2와트. 그러니까 기계손이 없으면 그냥 요 45 정도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손실을 빼야만 실제 우리가 그 순수한 출력값이 나오겠다. 그 얘기죠. 35.2. 네. 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 나오냐면 4.9 그람 메타 하고 나오겠죠. 그리고 답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2번.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사실 이런 거는 그냥 버려도 좋아요. 뭐 답만 보시든가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풀어봤고요. 55번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제 설명할 때 문제가 한 2분 넘어가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버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험장에서 누가 저렇게 하겠어요, 저거를. 그죠? 저런 거 하지 말고 단답형 문제를 더 많이 보고 가세요. 저거 할 시간에.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기본만 좀 충실히 하면 분명히 점수는 좋은 점수 나올 겁니다. 자, 55번 보도록 합시다. 55번. 요런 거 더 보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전력용 반도체 중에서 가장 높은 전압용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거기다 밑줄 그시면 돼요. 가장 높은 전압용으로 개발. 그래서 우리 GTO죠, GTO. 그래서 우리 고전압 대전류 계통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걸 갖다가 3번으로
체크해 주면 되고요. 56번 가도록 합시다. 자, 56번은 단권 변압기 나왔는데요. 자, 단권 변압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단권 변압기 뭐가 있어요? 우리 부하 용량이 있고 또 하나가 누가 있어요? 자기 용량이 있죠? 자기 용량은 우리 변압기 용량, 뭐 등가 용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요거 공식이 어떻게 들어가요? VH분의 VH 마이너스 VL 이렇게 들어가죠. 항상 아버지 용량이 더 크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 아버지 용량이. 그럼 지금 뭐 물어봤냐면 자기 용량 물어봤어요. 자기 용량. 그럼 자기 용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아들 용량 구하라는 거야. 요렇게 곱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VH분의 VH 마이너스 VL에다가 부하 용량을 곱해주면 되겠죠. 선로 용량이 부하 용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높은 전압이 지금 얼마 줬어요? 항상 2차가 높은 전압 200분의 얼마? 200 마이너스 100이죠? 그 다음에 우리 부하 용량, 선로 용량이, 선로 출력 용량이 부하 용량이니까 50. 그럼 50보다 당연히 작아지겠죠? 25kV가 되겠습니다. 얘는 안 풀어도 되죠? 지금 왜 그러냐면 부하 용량이 50이잖아요. 그럼 50보다 자기 용량은 또 작아진다고 그랬잖아. 아들 용량이니까. 얘는 아버지 용량이고. 그러니까 아들 용량이니까 50보다 작은 새끼는 1번밖에 없잖아요. 안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자 1번 체크해 주면 돼요. 57번. 인가전압과 여자가 일정한 동기전동기에서 전기자 저항과 동기 리액턴스가 같으면 최대 출력을 내는 부하각은 몇 도입니까? 자, 물어본 건데요. 저항과 전기자 저항과 리액턴스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위상차 구할 때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 위상차 어떻게 구해요? 회로 이론에서 하지만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죠. 그래서 R분의 허수 X가 되는 거죠. 이게 크기가 같다는 얘기야. 그럼 아크탄젠트에다가 얼마야? 1이죠. 아크탄젠트 1은 몇 도예요? 45도가 되는 거죠. 45도. 이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실수 허수가 같을 때 그때 위상차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45도 잡으시면 되고요. 58번 가도록 합시다. 여자 전류는 유도전동기 여자 전류는 극수가 많아지면 전격 전류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극수가 생각해보면 극수가 많아지면 전류가 당연히 많이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극수가 많을수록 전동기의 그 전격 전류에 대한 비율은 커지겠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그 다음 59번 볼까요? 자, 59번 문제는 우리 변압기 V결선 문제 같은데 같이 또 보도록 합시다. 자, 59번. 5kV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하여 급전하고 있다. 급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운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 대가 수선되어 나머지 두 대로 운전하게 됐다. 두 대라는 얘기는 V 결선이 되는 거죠. 두 대 변압기로 과부하를 10%까지 견딜 수 있대요. 견딜 수 있도록 하면 두 대가 부담할 수 있는 최대 부하 용량은 몇 kV인가 물어봤는데 우리 일단 V 결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V 결선 했을 때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V 결선. 그래서 여기다가 쓰게 되면 V결선의 용량은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가 되는데 요거는 100%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고 지금은 10% 더 견딜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부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 1.1을 곱해주면 되겠죠. 100 플러스 10이니까 110%까지 견디는 거니까 1.1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한 대 용량이 아까 얼마라죠? 5kV라고 그랬죠. 그럼 루트 3 곱하기 5 곱하기 1.1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구하면 얼마? 9.5 나오나요? 예, 9.5 kV하고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60번 문제 같이 또 마지막 하나 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자, 60번 문제도 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분권전동기에다 일단 밑줄 그쳐야 돼. 분권전동기 출력이 9kW짜리고요 단자전압이 220 입력전류가 51.5A래요. 입력전류라는 얘기는 뭐냐면
단자에서 공급되어지는 부하전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른쪽에서 입력이 들어가고 왼쪽에 출력이 있는 거니까 전동기는. 그래서 이 부하전류 I가 입력전류면서 얘가 얼마란 얘기냐면 51.5A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좌전류가 IF가 되는데 IF가 얼마냐면 1.5A 준 거죠. 그 다음에 회전속도는 1500rpm을 줬고요. 뭐 토크와 kgm 효율을 물어보겠죠. 전기자정은 0.1이다. 그럼 우리가 토크는 kgm 물어봤으니까 공식은 0.975 n분의 p가 되는 거죠. 그럼 0.975에다가 자 우리 p 값을 갖다 바꿔 쓰게 되면 EIA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전수 n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0.975 n이 얼마야 n? 회전수는 줬어요. 1500. 자 문제는 E하고 IA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IA를 한번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우리 분권 전동기는 뭐예요? 두 개의 병렬로 계좌와 전기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봅시다. 여기 계좌가 있고 여기에 전기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단자가 있는 거고 여기 V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부하전류 I가 들어가는 거고 이게 51.5A란 얘기예요. 이쪽이 입력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입력 전류가 부하전류가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IF가 되는 거고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IA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나가고 얘는 또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나가는 전류 두 개 더하면 전체 전류, 들어오는 전류가 나오는 거니까 IA,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겨야 되잖아. IA를 구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I-IF 하고 나오는 거죠. 공식 자체가. 그럼 I가 얼마냐면 51.5고요. IF가 1.5예요. 그럼 여기 결론 얼마? 50A가 나오는 거죠. 50A. 그죠? IA가. 그 다음에 역기전력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E는? 얘가 입력이고 여기 기전력 만들어지는 기전력 E가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는 원래 V 플러스 IA RA인데 전동기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랬죠. 반대로 V 마이너스 IA RA가 되는 거죠. 그럼 V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단자 전압이 V가 되는 거니까 220이 되는 거죠. 220 마이너스 IA는 구한 거 50에다가 RA 밑에 주었죠. 0.1 그래서 215V가 되는 거죠. 요거 두 개 곱하면 5니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집어 넣으면 돼요. 두 개 구한 거. 215 역기전력.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는 얼마예요? 50이죠? 그래서 요거 구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구한 게 얼마 나오면 6.98kgm 나온대요. 그래서 6.98 나온 거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답은 일단 2번이 되는 거죠. 2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구하게 되면 여기다 구할게요. 효율 물어봤죠? 우리 효율은 뭐야?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그럼 입력이 누굽니까? 입력은 우리 VI가 되는 거죠. VI. 전압에다 전류 곱한 거. 그래서 입력 조건의 전압, 단자 전압 220과 입력 전류 51.5. 220 곱하기 51.5. 그거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가 V가 220이니까 요 V하고 I가 입력 조건이잖아요. 여기가 출력 조건이니까. 그죠? 그래서 220 곱하기 51.5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아까 얼마 주냐면 9kW니까 9 곱하기 10의 3승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79.43%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된다 그 얘기죠. 6.98kgm에 79.43% 해서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어려우면 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하실 수 있는 거만 좀 잡으시면 기본 문제만 잡으시면 점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 나올 거예요. 20문제 중에서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